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배달 창업에 관련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배달 창업 하실 분들만 주목해라. 아무래도 그동안에 배달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물론 제 얘기는 그냥 양념으로만 들으세요. 되게 훌륭하신 유튜버 분들이나 경험자분들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그런 훌륭한 컨텐츠를 잘 보시고,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초보 창업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도 창업할 사람은 많을 겁니다. 왜냐면 창업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퇴직 연령은 요즘은 정년퇴직도 아니고 희망퇴직이라고 그래서 40대도 나와야 되고, 이직을 또 해도 그 전에 다녔던 그 연봉을 받기가 또 힘이 들죠. 가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회사도 허리띠를 졸라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안 돼. 배우려고 해도 알바도 안 시켜줘. 아는 것도 없어. 제대로 배울 것도 없어. 나름 열심히 경험 쌓고 배운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녀보겠죠. 세미나도 보고 박람회나 이런 데도 다닐 거예요. 책도 보고 유튜브 같은 것도 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조각조각 지식들이지, 그거를 통일되게 이게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은 부족하죠. 거기다가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현실에 실행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그 안에 담긴 진실들을 또 알기는 또 모호합니다. 뭘 알아야지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아는 거잖아요. 뭔가 한 방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창풀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뭔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사례마다 알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치, 그것도 제 시선으로 보는 그 경험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경각심도 드리고, 경각심을 갖고 사람이 비판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알아가는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제 딴에는 하긴 하지만, 사실상 장사나 사업이나 이런 거는 본인 창업자의 그 수준에 따른 각자의 답으로 다 살아가는 거지, 시원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배달 창업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근데 또 하겠죠. 배달 창업 왜 하겠어요?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걸 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2023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초보 창업자가 배달 창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려고 해요. 배달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개 초보 창업자들이고 경험들이 없죠. 그리고 경험이 있어도 환경이 달라졌죠. 3년 전 배달했어도 올해 2023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은 배달 수요가 적어졌어요.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단 말이죠. 생활비도 빠듯하고 모든 게 다 올라서 배달 수수료 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켜 먹던 시대가 지났죠.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치킨, 짜장면, 피자 이런 전통적인 배달 아이템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배달 시장에 진입하면서 그런 생소하지만 신선했던 아이템들도 배달에서 이때는 선택을 받았지만, 이젠 어차피 얼추 다 먹어봤어요. 예, 계속 먹어보면 또 그것만 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켜먹는 수요들도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배달 장사에서 가장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운영이 쉽다라는 거죠. 창업적으로 생각했을 때 홀 장사에 비해서는 솔직히 별로 할 게 없죠. 주문받고 조리해서 포장해서 보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초보 창업자들이 진입하기 쉬운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하기 쉽다라는 거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쉽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자들이 미친 듯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배달 수요가 줄어들고 배달 시켜 먹는 사람들은 더 신중한 선택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간판 달고 깃발 무지하게 꼽아서 노출이 잘 되면 얼추 주문하고 시켜 먹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프랜차이즈라서 깃발이 꽂혀 있어서 여기저기 노출이 돼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이거는 오프라인에서도 있던 일입니다. 원래 간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간판이 잘 보여야 돼. 잘 보이려면 상권과 입지가 좋아야 돼. 목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게 왜 좋아야 됩니까? 그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권, 좋은 입지 들어가면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도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리 간판 잘 보이고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무조건 들어가지 않죠. 가게 앞에 섰었어도 거기 검색해가지고 이 집이 진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바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골목골목 그 임대료 싼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 집을 맛집이라고 그 집을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노출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달 리뷰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양이든 맛이든 질이든 프랜차이즈 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혜택이 있는 건지 오히려 더 따져보고, 배달의 민족 앱에 있는 리뷰만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나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곳을 찾아낼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파워블로거라는 게 있어. 파워블로거 뭡니까? 일면에 상단에 막 뜨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파워블로거 파워가 있나요? 사람들이 2페이지, 3페이지 다 밑에 가서 기어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 찾아내는 거지, 노출이 파워가 되는 세상은 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이, 배달 장사 하는 사람들은 딱히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블로그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홈페이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안 하는 시기에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구축을 해 놓으면, 진짜 좋은 감동 후기들을 그렇게 쫙 차곡차곡 다 쌓아 놓으면 정말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달 수요의 입장이 저렇다면 배달 장사를 해야 될 입장은 뭘까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배민 깃발을 무지하게 꼽는다는 뜻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엔 다 되어 있는 거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간편조리, 뭐 원팩이든 뭐 밀키트식이든. 그럼 마진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깃발을 많이 꼽는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깃발당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것도 어쨌든 오프라인 광고비가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상에서는 임대료가 보면 돼요. 깃발료는 온라인 임대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유명 프랜차이즈를 엄청 유명 상권에 엄청 비싼 임대료에 들어가면 대충 장사가 됐어요. 매출이 올랐어요. 매출이 올라서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근데 고객들의 소비력이 떨어지고 식상한 프랜차이즈 질리고 이름값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진 걸 느끼게 되죠. 프랜차이즈, 특히 배달 프랜차이즈는 그것들을 대신 팔게 하는 중간 유통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배달 가맹점인 거죠. 그럼 당연히 원가율이 높죠. 나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사도 먹어야 되니까 수익 쉐어를 해야 되는 동업 개념이란 말이에요. 원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품질을 지키려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가를 지키려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양도 적어지죠. 소비자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판단할 능력을 갖췄단 말입니다. 게다가 오프라인 임대료가 사실상 배민 깃발 같은 광고료인 건데, 이거 비싸면 마진 줄어드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게다가 배달 원가 높아지고 광고료 높으면 매출 높아지고, 매출 높아지면 그걸 포장하고 조리할 또 인건비가 또 필요하죠. 마진이 적으니까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팔기 위해서 매출을 높이니까 또 인건비가 필요하네.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뭐 정액제 수수료라고 해서 한 건당 뭐 1,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정액제가 됐는데, 이제는 매출 대비해서 정률제로 또 수수료가 올라가. 이러면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가는 것도 또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엔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익을 버는 거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든지 배달 광고업계라든지 어플 이런 애들 다 띄워주고 찌꺼기를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특별하고 생소한 아이템으로 시켜 먹던 그런 배달 시대도 이젠 점점 저물 겁니다. 대신에 원래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켜 먹던 그런 전통적인 배달 품목들의 수요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만족도가 높고, 결정적으로 치킨, 피자, 뭐 짜장면, 탕수육 이런 것들이 집에서 해먹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이게 배달은 원래 별식 개념인데, 우리가 뭐 국밥 프랜차이즈, 국밥 어쩌다 뭐 비비고 국밥도 있고 집에서 해먹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찜닭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직접 해먹을 수가 있는 건데, 치킨을 어떻게 해먹습니까? 피자, 물론 뭐 오뚜기 피자 이런 거 좀 좋다고 해도 어차피 그것도 오븐에다가 제대로 구워야 되니까 하기 좀 뻑적지근하죠.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거 그 기름통 있어야 되고 웍질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집에서 해 먹기가 힘들잖아요. 이젠 그런 것들, 이런 전통적인 것들만 좀 강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다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전통적이고 사람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져 있는 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 쉬우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그럴 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초보 창업자들한테 좀 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두 번째는 인력 효율, 세 번째는 시간 효율. 원가는 어쨌든 제품 원가예요.
이 음식의 원가, 이거는 무조건 30%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25% 정도로다가 원가를 맞춰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막 불특정 다수를 막 이것도 저것도 계속 갈 때마다 다른 구성으로다가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은 이렇게 주문하는 게 제일 이익이야, 이런 식으로다 구성력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정해진 메뉴를 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25% 원가를 맞춰줘야지 30% 정도 되는 배달 비용이 합쳐지면 얼마 됩니까? 55%죠. 55%, 60%, 그래 30%라고 해도 30% 배달 비용하면 40%가 남잖아요. 이 40%로다가 임대료 나가고 뭐 관리비 나가고 이래 버려야 그래도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막 프랜차이즈처럼 막 배달 프랜차이즈 막 원가 35%, 40%에다가 배달 원 이거 30% 더해서 막 70%? 어떻게 남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가는 25%에서 30% 요거를 더 이상 초과되지 않는 상태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인력 효율인데 테이크아웃, 홀, 배달 이거 세 개 다 하면 사람은 사람대로 들어가고 이게 힘듭니다. 뭐 학교 앞에 뭐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주먹밥 3,000원짜리 막 10명이 막 3,000원짜리 주세요 들이닥치면 사람 많은 것 같아도 3만원 파는데도 혼자 못해요. 근데 3만원짜리 하나 배달 나가는 거는 혼자 가능하죠. 점심에 푼돈 들어오는 것도 인건비가 꼭 많이 들어간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고 사람 인건비 하나 쓰는 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자신 없으면 혼자서 칠 수 있는 선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꺼놓는 게 낫습니다. 점심에 배달 아이템으로 갔으면 저녁에는 홀만 하고 배달을 꺼놓는다든지 점심에는 점심만 통하는 배달 아이템을 혼자 있다면 저녁에는 저녁만 통하는 배달 아이템을 하되 내 스스로 할 수 있게 짜야 됩니다. 사람을 안 쓰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치킨하고 떡볶이를 한다. 가게 앞 떡볶이집들 많아도 내 경쟁자들이 많아도 우리 집만 문 닫고 치킨, 떡볶이 세트 배달만 하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막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막 팔고 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딱 문 닫고 걸어 잠그고 혼자서 배달만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저녁에는 다른 떡볶이 집들이 문 닫고 다 퇴근할 때 우리 집만 문 열고 치킨에 떡볶이에다가 뭐 맥주나 이런 걸 같이 해서 홀에서 마신 좋게 또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저녁에 홀 장사 할 때 또 나 혼자 홀 했으면은 진짜 밤 돼서 뭐 11시 이렇게 되면은 다른 치킨 떡볶이 집 다 문 닫았을 때 그때 다시 배민앱 켜가지고 그때 또 혼자 배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 효율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들 문 닫고 안 할 때 통할 음식을 해야 됩니다. 새벽 장사. 이제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도 많아지고 출퇴근 시간도 다 다르죠. 사람들은 아침 출근 밤에 퇴근하니까 야식이나 술안주를 시켜 먹을 것 같지만 그 야밤에 새벽에 밥 먹고 싶고 살 안 찌는 거 먹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그 저녁에 문 닫는 아이템들 토스트나 뭐 햄버거, 샐러드집 이런 것들은 그 동네 배달집들 다 문 닫았을 때 나만 또 장사를 하는 거죠. 아침에 문 여는 집들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시킬 수 있는 메뉴를 해놓고 그 시간에 내가 경쟁자들 없을 때 또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몰려요. 막 12시, 1시 이렇게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 장사나 밤 장사, 새벽 장사는 다 먹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몰리지가 않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몰리니까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지 계속 하나 주문 들어오고 또 하나 주문 들어오고 이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 주문 받으면 혼자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은 프랜차이즈들의 이런 데서는 안 된다 그러죠. 왜냐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심도 돌려야 되고 저녁도 돌려야 되고 새벽도 돌려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게 그 한 명의 인건비로 구성을 잡아서 단가를 높이고 원가를 낮추고 그리고 남들 안 하는 시간대에 하고 그런 인력적인 시간적인 효율을 좀 따져보면서 하자 이겁니다. 하나의 매장을 최대한 주방공사라도 되어 있는 매장을 찾으세요. 그래야 창업비가 낮아지죠. 주방공사만 해도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프랜차이즈라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배달 아이템을 벤치마킹 하세요. 그래서 그 구조로 메뉴를 짜요. 배민 앱 보면 그 프랜차이즈들의 그 구조 다 잘 짜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생각해서 짜는 건데 그렇게 구성을 짠 다음에 직거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알아보고 소스 회사라든지 이런 원육 회사라든지 이런 분말 납품하는 그런 공장들 알아보고 원가를 확 낮춰서 나만의 브랜딩을 하는데 배달 브랜딩은 쉽잖아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로고 잡고 메뉴 이쁘게 찍어가지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아낀 원가로다가 양을 늘리든지 구성을 더 다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박스를 남들보다 고급짐을 주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차별화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 배달을 시킨 사람한테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차별화를 준 상품을 배달의 민족 앱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걸 보기만 하면은 시켜 먹을 수 있게끔 단순히 알린다, 단순히 홍보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거를 발견을 해서 그 리뷰나 이런 컨텐츠를 보면은 반드시 시켜 먹을 수 있게끔 영업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거죠. 일단 그런 식으로 영업적인 부분을 시켜 먹을 수 있게 갖춰 놓고 일단 무조건 혼자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요. 알바 한 명은 포장만 한다. 저녁에는 음료 제조와 뭐 포장을 맡아서 한다. 이 한 명 정도로다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구성을 짜는 거죠. 결국 사람이 많이 먹는 아이템으로 하되 그렇게 해서 배달 수요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되 경쟁자들이 안 하는 시간대 최대한으로 사람 안 쓰고 영업 시간을 다변화해서 내 몸으로다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놓는 거. 그런 방식은 하루 15시간 내가 일하겠다 이런 각오만 가져도 적어도 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도 어쨌든 창풀에 오시면 알려드릴 수가 있고 코치가 필요한 것도 뭐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남들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으니까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카페도 한번 오셔서 질문도 남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전수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레시피 전수가 아니죠. 배달 정도는 뭐 거래처 공유 전수 뭐 이걸로도 됩니다. 요즘 많이 똑똑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얼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정말 검증된 그런 것들로다가 자기가 메뉴 잡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확히 좀 짜서 좀 똑똑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야 장사고 열심히 했을 때 내가 가져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처음서부터 남을 수가 없는 구조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구조로다가 잡아놓고 열심히 한다? 이거는 계속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초보 창업자들 물론 잘 하시는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은 자유자재로 해서 막 월 매출 막 1억, 2억 막 해서 진짜 돈 많이 버시는 분 계시지만 우린 초보 창업자잖아요. 초보 창업자답게 내 몸, 한 몸 갈아 넣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 그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